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금 투자 시장에 나름 기대감이 커지는 듯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처음 듣는 40년 만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하고 있던 터라 투자 시장에서 큰 기대감을 가지기가 힘들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번에 미 연준 파월 의장이 시장이 기다리던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한층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파월은 몇 개월 내에 또는 내년 후반에 이르러서 주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걸로 전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종식됐다고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상품 물가는 하향 압력을 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내년 말 정도까지 되면 인플레가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파월은 나는 여전히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강조했는데요. 지난 8월에 잭슨홀 미팅 당시에 발언하고는 상당히 결이 다른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그때만 하더라도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에 고통이 수반될 거라고 하면서 이는 유감스러운 비용이라고 했었는데요. 연착륙이 사실상 어렵다는 강경 발언을 애들로 표현했던 그때랑은 비교가 되는 내용이죠. 이뿐만 아니라 몇 주 안 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월은 연착륙 여지가 좁아졌다는 말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파월이 기존에 말하던 것보다 훨씬 연착륙에 관해 낙관적인 냄새가 폴폴 풍기는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 이 말만 해도 움츠렸던 시장한테는 담비 같은 말이 될 건데요. 근데 거기다 결정적으로 파월은 과잉 긴축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면서 고강도 금리 인상을 이제 안 할 듯한 말을 했습니다.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투자 시장에서는 땡큐를 외치면서 연말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긴축을 강하게 안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주가도 오르고 경제도 살아날 일만 남았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느꼈냐면 저희 채널 댓글도 그렇지만 이번 파월 발언에 대한 기사에 달린 댓글도 마치 이제 추운 겨울 다 지나가고 봄날의 새싹을 본 것 마냥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갑자기 가까운 지인도 이제 때가 왔다면서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총알을 쓸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파월의 이야기를 듣고 또 관련된 기사를 보고 헷갈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수의 정보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핵심을 벗어나는 포장을 한 게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이 정보들이 사실을 왜곡한 건 아닙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전달해야 할 객관적인 사실은 전달을 하는데 근데 대충 보면 금리 인상 부담이 이제 마치 없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일단 결론만 이야기한다면 이번 파월의 말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게 금리 인상기를 생각보다 길게 가져가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지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을 되짚어가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 지속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저희가 10월 말 11월 초에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제부터는 빅스텝을 할지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할지 그게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를 올리냐 0.75를 올리냐 차이는 크겠죠. 하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10월 말만 해도 11월 FOMC 회의에서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할 게 거의 확정적이었고 그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4%를 찍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을 추가로 안 하고 지금 올린 금리에서 더 안 올리고 금리 동결을 한다고 해도 이미 올려버린 금리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오는 쇼크를 피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미 올린 금리의 영향이 실물 경제 영역에 반영되는 범위가 커지면서 경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건 피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0.75 올리면 부담이고 0.5 올리면 다행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은 무의미한 게 올해 3월 0.25%였던 기준금리가 8개월 만에 4%가 됐습니다. 이게 소수점으로 이야기하니까 좀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0.25%가 8개월 만에 4%가 된 거면 그냥 수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반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올해 3월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16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오른 거죠. 또 하나 간단하게 이해를 위해서 수치적으로 보면 올해 4월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근데 이때 처음으로 0.25%포인트씩 두 번에 걸쳐 올려야 할 금리 인상을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는데요. 0.5%였던 기준금리가 금리 인상 한 번에
1%가 됐습니다. 수치적으로 상승률이 100% 오른 거죠. 그쵸? 이때까지만 해도 금리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냐 0.75%포인트 올리느냐 상승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금리 4%인데 한 번에 0.5%포인트 빅스텝으로 인상해서 금리가 4.5%가 되면 상승률이 몇 프로입니까? 12.5% 오른 겁니다.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리가 낮을 때보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차이가 점점 옅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하면 금리 1%였던 게 2% 됐다고 그게 배로 올랐다고 위험한 거냐, 여전히 금리는 낮은 건데 억지 아니냐, 이렇게 되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집 살 사람,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딱 돈 빌리는 경우보다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이자 수준에 맞춰서 최대로 빌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집 사는데 2억이 모자란다. 2억을 빌려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한 달에 원리금으로 100만 원은 낼 수 있다. 근데 지금 금리가 낮아서 3억 원 빌려도 원리금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네. 그럼 3억 빌려서 좀 더 괜찮은 데를 가볼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자가 싼데? 더 빌려도 되겠네. 이번에 사업 규모를 더 키워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에 부채 원금의 규모가 쉽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자가 1%포인트 오른다고 해도 고금리 때 이자 1% 오르는 것보다 대출 원금도 많고 이자 상승률이 높은 저금리 때 타격이 훨씬 큰 거고요. 대부분의 금융위기가 저금리를 유지하다 금리 인상 시기에 발생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아무튼 지금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게 불가피할 만큼 미 연준이 이미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다는 겁니다. 당장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해도 타격을 줄 만큼이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4%까지 올렸는데 이 여파가 아직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의 여파, 금리 인상의 효과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주 단편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모든 회사들이 1년 만기 채권을 발행해서 만기가 오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로 앞에 돈 갚고 또 1년 뒤 만기가 오면 또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앞에 빚 갚는 식으로 부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식으로 한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 5월에 금리가 크게 올랐는데 재수 나쁘게 걸린 회사는 이번 6월에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금리 높게 쳐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어떤 회사는 금리 오르기 직전에 회사채를 이미 발행해서 다음에 오른 금리 반영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회사도 있겠죠. 그러면 이 모든 회사가 오른 금리의 영향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년은 돼야 되겠죠. 이해를 위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당장 주변을 돌아봐도 지금 대출금리 팍팍 올라가는데 타격받는 사람 보면 3개월, 6개월 변동금리 적용받는 사람들이 먼저 타격을 받고 있죠. 영끌족들이 그렇게 빌린 돈들이 많으니까 타격이 가장 빨리 오고 있고요.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 5년간 고정금리인데 아직은 영향이 없지만 내후년부터는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다 칩시다. 이 사람은 2년 뒤에나 금리 인상 영향을 받는 거겠죠. 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금리 인상을 해도 경제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영향을 주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개념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반년 넘는 기간 동안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다 해도 그게 경제 전반적으로 반영되기에는 기간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실제로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도 긴축하고 있는 거 맞는지 피부로 크게 못 느끼는 거고요. 내년 봄이면 금리 인상 시작된 지 1년째 되는 거 아닙니까? 웬만한 1년 만기짜리 대출은 오른 금리의 영향을 다 받는 거고, 그 중에서 기업들이 타격받는 부분은 고용 상황으로 이어지고 할 겁니다.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는 거죠. 이번에 파월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야기를 꺼낸 배경을 보면 고용 둔화 조짐 이야기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고강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구인 건수는 넘쳐났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의미 있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미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에는 기업들 사이에서 비관론이 커지고 있고 해고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도 큰 구조조정하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있죠. 미국 고용정보업체에서도 지난 10월에 비해 11월달 민간 고용 증가가 반토막이 났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 노동부도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3월 이후에 계속 감소를 했고, 지난 10월 같은 경우는 전달 9월에 비해서 35만 건이나 구인 건수가 감소했다고 하면서 시장 냉각을 예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겠네요. 육수를 낼 때 찬물에서 팔팔 끓는 단계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불을 낮춰서 뭉근하게 오랫동안 진국을 내잖아요. 재료에 따라서 시간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고, 지금까지 연준은 심각한 물가 상황을 일시적이니 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최적의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건 파월도 그렇고 전 연준 의장이자 현재 재무장관인 옐런도 인정한 부분이죠. 그리고 뒤늦게 급하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늦은 만큼 급하게 강도 높게 했고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 올릴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늦은 만큼 일단 올린 겁니다. 근데 육수를 끓이기 위해서 불을 올렸는데 물이 끓는 조짐이 안 보여서 계속 불을 키워왔던 겁니다. 그러다 이제 고용시장의 둔화 조짐이 보이고 기업들 재고가 너무 과도하게 쌓이다 보니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가격도 억지로 내리는 모습들이 이제 좀 보이니까 연준도 이제 좀 끓는 것 같나 하면서 일단 불을 낮추고 뭉근하게 끓이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금리 인상의 종료처럼 곧 가스불을 끄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당수의 기사가 파월의 과잉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말만 강조하고 뒤이어서 분명하게 말한 한동안 금리 인상은 계속될 거라고 한 말은 지나가듯이 언급하는데요. 아직 지금까지 금리를 올린 여파가 실물 경제에 다 드러나지 않은 시점이고 현재로서는 연준도 지금까지 급하게 금리 올린 게 물가 잡는데 적절한지 부족한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용 둔화나 이런 게 나타나니까 일단 불을 좀 줄이고 뭉근한 상태에서 연준은 지켜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 파월이 말했듯이 적절한 금리 수준을 찾으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파월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방향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과거 80년대에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하다가 물가 상승세 둔화가 조금 보이니까 금리 인상을 중단했었는데 그때 더 빠르게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올랐던 상황을 파월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파월 입장에서 수습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적당히 언발에 오줌 누다가 다음 타자한테 떠넘기려고 하기에는 아직 파월의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이죠. 지금 파월이 하는 말은 여태까지 급하게 금리 인상을 한 상태에서 추가 금리 인상 없이 시장에 어떤 여파가 있는지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와중에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지 않겠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연준이 급하게 금리 수준을 높이는 국면을 지나서 이제 로어 앤 슬로어 모델로 금리 인상을 야금야금 오랫동안 지속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CNN에서는 금리 인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이 낮고 느린 금리 인상 모델을 채택한 걸로 보인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건 달라진 게 없고요. 전단지 같은 휘발성 정보의 바닥이다 뭐다 이런 데 관심 가지기보다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올린 금리 인상의 여파가 실물 경제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속도 조절하면서 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일자리, 자신의 사업체를 지키고 유지하고 현금 여력을 확보하는 게 급해졌다고 알리는 신호처럼 받아들이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